앞서 허태정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허태정입니다. 시원하시죠? 네. 저도 여기 오니까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한 30, 한 1, 2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결제를 왔다가 옛날에는 조금 이게 한 2, 30분씩 있다 가고 싶었는데 요즘은 얼른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좀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인 어려운 숙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흔하게 풍족하게 쓴 훅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껴 쓰고 줄여 쓰고, 그래서 작게는 우리 가정을,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좀 더 편안하게 하는 일에 우리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평균 4대1의 경쟁을 뚫고 당선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사업 아이템으로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우리 영웅철 시장님하고 우리 이창기 원장님이 선수처하고 싹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저는 그냥 덤으로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돼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웅철 시장님과 이창기 원장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하나하나들이 잘 모아서 우리 지역 사이에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어지는 거죠. 이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되어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품격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지방자치로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얻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매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하지만 이런 작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 여름이 아마 만만치 않게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각자의 마을에서 정말 모범적인 좋은 마을 가꾸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태정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주범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무쪼록 그 선정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우리 유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자 첫 부분을 보시면 제3의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전역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 제목은 사회적 자본과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제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대전 발전 정책의 싱크탱크,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고, 또한 대전 및 평생교육 진흥에 크게 기여하신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유성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큰 가족이기 때문에 5군데의 강의가 있는데 제가 유성구를 선택했습니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하태경 부총장님 좀 젊고 또 크게 수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가 크게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고 윤주봉 부장님께서 뒤에서 받쳐주시고 또 끌어주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가 대전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선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시죠? 네. 제가 대전시장님의 공약개발위원장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개발했어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자. 그리고 평생학습을 진행하자. 대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학습 어때? 혜택 많이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사회적 자본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제가 제안했던 공약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거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왜 지금 평생학습인가? 왜 사회자본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자본은 물론 돈도 있지만 사람 살에 중요한 자본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있으면 자본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부어다 쓰고 잘 갚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의 가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출산 고령화 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덜 낳고 우리 어른들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두 부부가 부양이 될 가족이 아이와 더불어 부모 4분까지 5명, 6명,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너무 돈의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건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사람 사이의 어떤 좋은 관계 또는 정신적인 만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자본을 기대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사회자본은 그냥 만들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모자란 물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이러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누구도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나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오늘은 어떤 실수를 저지를까 걱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작업들 그리고 남에게서 좋은 점들을 배워서 채용하는 것들 잘못을 잘 인정하는 것들 이렇게 전부 학습이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에 성공할 것이고 행복을 느낄 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고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꾸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좋은 마을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자본이 풍부한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맨 먼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먼저 꺼내드립니다.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소통과 창조. 소통하자 그러면 이제는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혼자 똑똑해도 이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창조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여러분 혼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이웃집과 협력하지 않으면 좋은 말을 만들 수 없고 우리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이 소통 때문에 정말 탈부인동하고 또는 척지고 평생 만나지 않고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분하고 이런 데 있습니다.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소통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층간소음이라는 게 잘 아시죠? 층간소음. 그 정말 얼마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살인을 저지른 일도 있고 이웃 간에 벽을 쌓고 살고 왼수가 되어서 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 3, 40년 전에 아이를 키울 때 아랫집 어르신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사 부부인데 어떻게 까다로운지
9시만 넘으면은 인터폰을 애들도 발 좀 묶었더라고. 재우라고. 수면제를 잴 수도 없고, 그걸 뼈다 힘든 걸 묶어둘 수도 없고. 제가 가서 여러 번 길고 사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매일 전화하고. 나중에 짜증이 나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잘못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살짝 뻔했는데. 저는 그 사람으로 명세에 교수니까 계속 가서 사정을 했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 심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가파로 붙었어요. 그때 그 뒤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여성의 힘이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이사를 가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어떻게 이사 가져가세요? 그 아랫집으로 이사 간다. 돈을 비싸게 주고 아랫집으로 이사 가서 그 집 할머니 하나를 걸어다니면 막 올라가서 뿔을 팬다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까지 복수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런 사이가 좋은 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카이스트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 최고의 교수가 계십니다. 김모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 최근에 요즘 이 층간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 갈등도 많고 이웃간의 갈등이 많은데 기술 좀 많이 발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놀랍게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람이 신경을 쓰고 살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방법은 한 가지. 더운 여름날 수박 큰 거 한 동을 사가지고 아랫집 내려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윗집에 있으면 아무개입니다. 제 아들 상당히 장과 떠들고 좀 뛰어다니는 놈들이라 아주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소통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이 최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인간이 소통하는 만큼 좋아질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네. 소통하십시오. 말을 해서. 제가 여기서 이 복잡한 말씀은 좀 생략하고 이 시대에 제가 왜 창조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렸는데 경쟁력이 옛날에는 메모리, 그 크리에이션의 그 기원이 창조력의 원천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그 동네 리더입니다. 그 동네 도서관이에요. 그분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중요한 학문이 그래서 역사학이었습니다. 기록하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마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사과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록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중에 막 적는 분들 있죠. 적자생도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네, 적는 분들이 최고예요. 근데 적어놓고 집에 가서 안 보면 말짱 돌무기죠. 그러니까 적자생존이 중요한 시대였다 얘기.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리즘, 인간의 이성이 이제 추론을 시작합니다.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피말리아 생활에서 뭘 개발할 수 있다, 발명할 수 있다. 이런 이성이 발달하면서 철학이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에 와서는 창조의 원천이 뭐냐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입니다. 누가 얼마나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가 경쟁의 원천입니다. 뽀로로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이 살고 있어요. 연간 도는 게 실제로 도는 게 160억의 로얄티에다가 간접 캐릭터 상품 1,600억, 간접까지만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싸이의 젠틀맨, 뭐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이런 아이디어 하나가, 창조력 하나가 많은 사람 먹이 사는 시대가 됐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과 어떻게 차별시켰어요? 좋은 마을을 만들고 서로 이사오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 이사오게 되면 집값 올라가면 좋겠죠. 요새 집값 다 떨어지고 있는데 좋은 마을 만들면 집값도 올라가고 집값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마을을 만들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통속과 포용입니다. 오늘 시대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학문만 가지고는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 걸 복잡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만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이런 여러 학문들이 서로 융합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속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포용하는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로 포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도시, 다시 말하면 선진 도시는 포용력이 뛰어난 도시다. 그런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 도시라고 하고 톨레란스가 넘치는 도시다. 톨레란스, 관용, 포용이 넘치는 도시다. 톨란스가 지금 세계에서 강력히 뜨는 이유가 뭐냐? 톨레란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잘 봐줘요. 잘 용서를 해줍니다. 심지어 흑인들이 와 살아도, 알제리사람들이 와 살아도 전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포용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는 흑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프랑스 백인들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리고 흑인들 계속 애를 낳습니다. 하나, 둘, 셋 낳으면 직장 가질 필요 없어. 애들 우유값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알제리 그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애를 낳으면서 프랑스를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민족들. 그게 프랑스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소위 선진국가다. 앞선 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포용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죠. 캄보디아 처녀, 베트남 처녀, 조선족 또는 뭐 라오스, 필리핀 이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문화 가정 2세들 문제. 걔들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아인지 필리핀아인지. 이런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만이 그 마을이 좋은 마을이고 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건데 걔를 만약 왕따시키고 찾고 배제한다면 걔는 복수심의 인자 이걸 걸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범죄는 그 대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아이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다문화 가정들 우리가 다 포용해 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행복이라는 것은요 3분의 1 법칙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다고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까이 있으면 재미 하나 없어. 남도 웃어주고 축하해줘야 행복한 거다 그런 말씀. 나머지 3분의 1 뭐냐? 나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 사회에 널려있는 소외받고 어렵고 또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3분의 1 법칙입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은 3분의 2예요. 내 이웃이 행복하면 3분의 2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널려있는 어려운 사람들 모두를 채우는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다문화 가정들을 꼭 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이 변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땅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경쟁의 원천이었고 그걸 농본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본사회, 돈 또는 자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이 소위 자본사회를 거쳤어요.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냐? 뇌본사회다 그럽니다. 바로 뇌 아이디어가 바로 경쟁력을 갖는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디어 하나가 10,000명을 10만 명을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는요 약 1억 5천만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 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뇌세포를 몇 프로쯤 쓰고 인생을 그만둘 것 같아요? 대학 여러분들 네? 몇? 50%? 몇 프로? 30%? 아 3%. 책을 보신 분이죠. 책을 보신 분인데 보통 사람은 죽을 때까지 3%뿐이 못 쓰고 죽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죽을 때까지 3%뿐이 못 씁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5% 썼습니다. 20세기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은 7% 썼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보통 사람이니까 기껏 많이 써야 3%, 4% 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머리가 터질까 봐 쓰는 분 있으면 전혀 걱정이 말고 막 쓰세요. 97%가 남아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써요. 이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치매 안 걸리게 해서도 자꾸 새로운 걸 배우고 정할 노력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본 사회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각자 머리 싸움하기다. 옛날은 물고투기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 물고를 먼저 자기 놈을 데려가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느냐, 물 같은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는 두뇌 싸움이다. 좋은 인재를 끌어오는, 좋은 머리를 쓰는 것이 경쟁력인데, 다행히 우리 유성구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전 어느 구보다도 학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유성구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유성구예요. 서울에서는 강남 아줌마가 아니고 대덕 아줌마가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과연 대덕의 아줌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유성구에는 그런 좋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요. 연구단의 박사님들 머리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연구소 나오면은 그 머리를 여러분 빌려 쓰셔요. 그분들은 사실상 참여시키면 좋아합니다. 대접받기 좋아요. 이게 대접시켜서, 대접해서 그분들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떠내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분들은 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선진 어떤 사례에 어떤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진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회는 그래서 디지노가 중요하다. 디지노라는 것은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한 심리학으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 예술가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말의 리더는요, 한 분야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잘난 사람, 보통 사람, 못난 사람,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한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는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드림 소사이어티.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꿈이 이루어졌죠? 몇 강까지 갔어요? 우리 그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몇 강까지 갔습니다? 4강. 기적이죠, 기적. 그때 우리나라의 랭킹이 몇 위쯤 됐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그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때 우리나라 축구 랭킹이 세계 몇 위쯤 됐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참 못하니까 뭐 좀 알려볼 수 있는데 45위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고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이 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선수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4강까지 우리가 해냈습니까? 히딩크라는 감독이죠. 하나의 중요한 변수죠. 그 마을의 감독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히딩크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한국 연고가 없어요. 이 학교 후배도 없고 집안 동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 후보 중에서 오늘 가장 컨디션 좋은 사람을 뽑아다가 선수 썼기 때문에 선고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그동안, 요즘은 아닙니다. 그동안 감독은 자기 학교 후배, 돈 갖다 주는 부모의 자식 갖다가 먼저 썼거든요. 엉터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려는 감독은 그런 연구에 흡혈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무너져 왔었거든요. 근데 히딩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히딩크의 역할만 가지고 됐겠느냐?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 국민의 응원이었다. 1800만이 그걸 쏟아 나와서 대한민국 짝짝짝.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참 한 달 동안 기분 좋았죠, 여러분들. 밥을 한 먹어도 배불렀어요. 그냥 어떻게 좋았던지 1800만이 전부 그걸 쏟아 나와서 응원했습니다. 그 응원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응원 왜 나왔어요? 거리 나와 응원했습니다. 정부에서 안 나오면 벌금 물린다고 했어요? 왜 나왔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든 게 누구냐 이거예요. 네?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 여러분 아시죠? 붉은 악마? 얘들이 디지털 세대, 정말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 국민을 응원한다고 조직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뜯어다가 프랑카드 만들어서 전국 곳곳 떠다니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펼쳤거든요. 전 국민이 거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응원하니까 축구 선수들이 정신없었어요. 아마 제정신을 뛰었으면 10매진을 했을 거예요. 제정신을 뛰다 보니까 4강까지 간 건다 볼 수 있어요.
그 응원의 의미였다. 바로 여러 사람이 뭉치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두지 마십시오. 영감의 시대다. 이제 인간의 영감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영감이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신의 존재를 알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당 다니면서 절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프란치스코 2세가 누가 되셨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유럽 분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교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어떤 계시라고 쓰는 건데 아르헨티나 사람이 됐어요. 그분은 교황 취임식을 방탄 승용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맨 먼저 방문한 곳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 죄를 지은 어린 소녀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이게 카톨릭의 역사상 없던 일을 했죠? 이게 왜 벌어지느냐? 바로 이 시대가 영감의 시대가 왔다. 이제 착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도 착하게 보이는 것이다. 왜? 영감이 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동네라고 하고 착한 동네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을 통해서 보자 하는 목표는 뭐냐? 삶의 질이 아니라 우리 맨날 삶의 질 좋은 도시, 삶의 질 최고적인 도시, 대한민국 240개 지자체가 모두 삶의 질 최고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끝났다. 시대입니다. 왜냐면요, 자, 경제성, 기업이 많고 수입이 많고 실업당하면 수당 주고 재취업 훈련시켜주고 이런 경제성이 좋은 지표가 쾌적성, 의료시설 좋고 환경이 좋은 도시, 그러면은 삶이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명이 긴 도시가 어디죠? 16개 우리가 광역단체를 봤을 때 가장 오래 사는 도시 장소시가 1등이 어디예요? 네? 아, 서울을 알고 계시네요. 서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원도, 제주 이런 데를 생각하셨을 텐데 서울이 1등입니다. 2등이 어디예요? 2등이 제주입니다. 제주. 3등이 대전. 그래도 동메달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명이라는 게 몇 개월 차이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에 오래 사는 건강도시, 건강 장소시 1등 어디예요? 아까 그것은 평균 장수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병원을 많이 안 다니고 건강에 오래 사는 도시 1등. 네? 대전. 역시 그 양심이 대단하십니다. 네. 1등이 서울이에요. 미워도 서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미워도 서울. 2등이 대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서울이 얄밉지만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왜 오래 살까요? 서울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서 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이에요. 지방에서 큰 병원이 뭐 들어가 있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성병원, 응급실 복도에 누웠다 죽어도 다 서울로 가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죽을 놈도 아니 사는 놈도 죽여버리고 서울은 죽을 놈도 사는 놈도 그러니까 전부 서울로 가요. 의료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서울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많이 걷고 빨리 걷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60%가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많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녀요. 버스 타다니면 버스가 정류장에 좀 잘 세우지만 옛날에는 멀리 세우잖아. 뛰어가서 막 올라타야 됩니다. 지하철 타려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환승하는 몇백 미터 돌아가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많이 걷고 빨리 걷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대전이 조금 덜 사는 이유는 많이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뭐 여러 가지 편리하죠. 팔자가를 걷고 가도 문제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걷는 일이 별로 없고 많이 빨리 걷지 않는다.
많이 걷고 많이 걷는 운동을 여러분 동네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교통사고, 재난, 이거 돈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편리성, 과연 도서관이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느냐, 또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느냐, 도시적도가 막 송가까지 들어오느냐, 돈 있으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전부 네 가지는 돈이 많으면 삶이 높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돈 많으니까 삽니까? 우리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엔이 조사했는데 1등. 네? 방글라데시. 네. 1등이 방글라데시 나왔어요. 방글라데시 그럼 우리가 볼 때 바짝 말아서 피식도 못 끓여 먹는 아주 불쌍한 놈들 아닙니까? 제일 행복하대요.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모사한 나라죠. 3등 아제르바이잔. 그 아프리카 꼭대기 있는 아주 모사한 나라. 4등 파키스탄, 5등 인도 이렇게 나라. 공통점이 뭐예요? 다 모사한 나라죠.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다. 미국 사람들 삶이 높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자 나라인데 제일 불행합니다. 왜? 국가만 부자고 개인은 가난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일본 사람들을 보여주는 화면은 미국 사람들이 동경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새벽부터 머리를 차창에 대고 졸면서 출근해서 밤늦게 졸면 손잡고 집에 가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게 불행한 민족이죠. 그래서 행복은요, 첫째 여유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죠. 두 번째 안전. 우리가 교통사고 죽어버리는 의미도 없죠. 암 걸리면 의미 없죠. 안전해야 돼요. 세 번째가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유성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대전 사는 것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돈 많이 버는 마을을 만들자가 아니라 여유 있고 안전하면서 자존감 높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노후에 행복하려면 돈도 준비해야 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친구를 준비하십시오. 친구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에요. 더 좋은 친구 누구냐? 돈 많은 친구. 그러면 끝내주겠죠? 아주 행복합니다. 네. 여성이 50 넘으면 5가지 필수가 필요하다고 하죠? 필수? 첫 번째가 뭐예요? 여성이 50 넘으면 필요한 거 5가지. 첫째가 돈. 일단 돈이 있어야 뭐 사람 대접받으니까.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친구예요. 네 번째가 금방 말씀드린 딸. 딸은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애완견. 무엇이든 갖고 노는 거예요. 저때 남편은 안 들어가지고 중요한 게. 근데 남자가 50 넘으면 꼭 필요한 5가지. 첫째, 와이프. 두 번째가 마누라. 세 번째가 각시. 네 번째가 뭐예요? 집사람. 다섯 번째가 뭐 하여간 그 와이프. 계속 그런 5가지 정도 마누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는 제일 좋은 거 제가 하나. 뭔데? 붓. 뭐? 일. 일이. 아니요, 붓만 있으면은 친구 필요 없고 다 있어. 잊어버리고 다 제비 줄 수 다음에 있다. 선생님 그걸 서예를 열심히 서예하시나요? 이야기 좀 해주셔요. 예. 그래서 시민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싫으면 붓과 친구라고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은 배신을 많이 당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도 더불어 온다. 하고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의 정말 꼭 취미생활 필요도 아닌 말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것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친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삶의질을 뛰어넘어서 사회지대 높은 사회를 가야 되는데, 사회지 높은 사회, 그러니까 품격이 높은 사회를 만들려면 첫째, 사회 경제로 안전하고 응집하고 포용하고 자기의 능력을 남에게 베푸는 자원봉사하는 사회, 이게 아주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국가는 위험하고 저성장 사회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우리 만듭니다. 개인주의가 잘못되면 이기주의가 되었습니까? 이기주의가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좋은 사람은 주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나쁜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쁜이 모르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요. 세 번째는 자, 다문화 가정 또는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포용해줘야 됩니다. 외국에는 창조 도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의 중요한 지표가 뭐냐? 창조 도시가 되려면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자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레즈비언, 호모 이런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거예요. 이걸 포용해주는 사회. 이걸 창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포용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영능성. 자기 혼자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기만 좋으면 안 돼요.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배워서 뭐라고 해요? 남주가 그랬죠? 요즘은 남주자로 바뀌었어요. 배워서 남주자.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자본이 뭐냐?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크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자연 자원도 다 물적 자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입니다. 이 물적 자원이 높은 부가가치를 발휘하려면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합니다. SOC라는 거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잘 만들어진 나라는 물과 잘 소통을 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어 있어요. 부자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보면 도로가 아주 부족하고 항만이 발달되지 않고 철도가 공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룬 이유도 이런 사회간접 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뭐 물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 자본. 지금은 일종의 우리가 정보통신망까지 의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창조력이 높은 사회가 되려면 두 가지 자본이 필요한데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학교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길러지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 길러지면 취업이 용이한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인적 자본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 노래를 못해요. 직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만 있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주로 높은 자리 간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 부하직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미리 지켜주고 또 먼저 베풀어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생활 같습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든다는 그런 공동체 지향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인적 자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테니까 훌륭한 인적 자본으로서 국가나 지역 그리고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물적 자원이 훌륭한 자원이 되려면 사회 간접 자원이 필요한 것처럼 인적 자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를 균형이 갖춰야 된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좀 길러보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믿습니까? 잘 믿지 못하죠. 물론 잘 믿다가 많이 소음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맨날 후회하지만 또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천성이 착하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 절반 정도가 사람을 믿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불신에 휩싸이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신뢰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세워야 되고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많은 간접비용이 들어가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신뢰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회, 서로 배려하는, 아끼는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갖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말씀이죠. 일본에서는요 이런 사회적 자본을 기르기 위해서 평상습을 많이 활용하는데 일본은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평상습합니다. 사람 만들기, 마을 만들기.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평상습을 진행하고요. 유럽에서는 주로 인적 자본을 키우는데 평상습을 많이 씁니다. 자격증 반, 주로 취업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상습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취미 교양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노래 교실, 댄스, 건강 이런 거.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노래 부르고 댄스에서 건강이 좋아지면은 국가의 의료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니까 다 좋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같이 꾸려갈 수 없죠. 적어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 보면 이런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건강 도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적 자본은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 만들기 또는 시민 의식을 높이는 자극들이 중요하다. 사람의 도리를 길러주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율곡 선생님께서 10만 양병설을 생각했습니까? 아마 그것만 했더라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막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은 두 번의 임난을 맞이했습니다만, 외란을 맞이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민 중에 10만 명만 리더를 만들어보자. 우리 150만 시민 중에 10만 명을 리더로 만들고 대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민교육은 이런 내용을 담아야겠죠. 내가 대전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대전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전의 역사를 잘 지키고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지금 대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이걸 먼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마을 이런 문제인데 지금 대전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같이 함께 해결할 어려운 과제 첫 번째 뭐 유성은 뭐 행복해서 별로 뭐 심각한 문제가 별로 없는가 보군요. 대전고 가면 도시철도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시장님도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프랑크가 붙어 있어요. 이것처럼 도시철 2호선 문제가 지금 대전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고가를 할 것이냐, 노면을 할 것이냐, 이거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셔야 돼요. 왜 유성도 지나가기 때문에. 정부청사에서 과학공으로 와가지고 카이스터프에서 충남대학교 와서 유성 사거리 진장으로 가는 서부 이제 말하는 우리 도안 도시로 가는 2호선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걸 고가로 할 거냐, 노면 전체로 할 거냐, 이거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유성의 문제인데요. 저 과학공원을 저를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저기 롯데 테마파크를 앉힐 거냐.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뭘 써야 될 것이냐. 그러면 대전시가 다 뜯어내고 거기다 시민과학공원을 만든다? 2천억 들어갑니다. 대전시가 그런 돈이 없어요. 2천억 들어가는 문제 아니라 매년 관리비가 한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감당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시는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뭐 하나 갖고 돌아봐라 말이죠. 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원도심이 어렵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식당들 다 묻어놨어요. 옛날 그 잘 나가던 도청 앞에 선화동, 대흥동 식당들 다 묻어놨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거기 가서 잡수면은 유성에서 먹는 2배 맛있는 밥을 6,000원 가지고 2배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다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걸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동네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지만 우리 대전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다. 여러분 TV 보실 때 뉴스 보다가 대전 충남 뉴스 나오면 돌려버리죠. 자기는 대전 안 살아가지고 돌려버리거든. 들여다봐야 돼요. 대전 뉴스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가 들어보셔야 돼요. 집에서 지방신문 보시면 계세요? 안 보고 거의 없다. 대전만큼 전국에서 지방신문 안 보고 보시고 없어요. 우리는 전국 관심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인식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자, 학위사 배우면서 항상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또는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자가 말하기를 학위불사증망이요 사회불화 특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배우나만 하는 것이다. 어둠이다. 사회불화 죽으라고 생각만 해. 행동 옮겨. 그런데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건 더 위험하다.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가들에게 배워야 되고 다른 도시의 사례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다른 도시의 사례가 나올 거예요. 얼마나 이런 도시들은 좋은 말을 만들기 노력했는가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채택해야 되는 거죠.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 좋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유성구는요 2001년도에 전국 최초의 평상도시로 선정이 됐던 아주 영광스러운 도시입니다. 2001년도에 4개가 됐는데요. 아니 3개가 됐는데 일반 시로는 광명시가, 군으로는 전라북도 진안군이, 광역시 구로는 유성구가 됐습니다. 참 정말 영광스러웠죠. 간판을 달았는데 그 뒤엔가 유성구가 뭐 구청장이 싸우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도둑이 막 그만두면서 이 평상도시 사업이 거의 중단돼 버렸어요. 그 중앙에서 유성구 반납하라고 요청이 올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대전지역 평생정보센터장을 대전대학교 수학에서 맡았습니다. 대전지역의 평생교 총괄하는 센터에 맡아가지고 제1회 대전시민 평생축제를 평성수련에서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일본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일본은 시민축제가 있어요. 평상축제가 우리 평성수련에 열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2003년도에 우리 과학공원에서 제1회 전국 평상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어디서 쓰냐면 2001년도에 천안에서 5,000명 모여서 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해버렸어요. 그걸 제가 겁도 없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대전서 해보겠다. 우리 달라고 했더니 콧방울 끼고 그냥 조용히 삽시하더라고요. 공무원도 힘들 때는 이런 거 못으로 하려고 저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달을 줄기차게 돌았어요. 제가 교육부에 제 선배가 차관이고 차관보인데 선배를 찾아가지 않고 말단을 찾아갔어. 나는 행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윗사람을 때려서면 이게 안 돼. 내가 실무자를 만나서 꾸준히 선택했어. 그랬더니 7월 17일 날 잊어먹지도 않고 내가 4월부터 제안했는데 7월 17일 날 전화가 왔어. 제안적으로. 제가 안면도 가서 그때 워크숍하고 정말 교수님 해보실래요? 전화가 왔어. 담당 서기관. 했다. 이 2달뿐이 안 남은 9월 27일이니까 제가 겁없이 맡았어요. 왜 맡았냐면 2000일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2달만 준비해서 엑스파공원에 그동안 그때 2박 3일 동안 15만 명이 모였을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도 100여 명이 왔습니다. 축제를 처음 만든 역사를 제가 대전에서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의 평상시민들은 대전 그러면 평상습의 수도로 합니다. 대전 때문에 평상습이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밖에 만들었어요. 네? 이 평상축제를 통해서 지금은 그 축제가 1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참여자. 대전, 대구 동구 있을 때 150만 명까지. 그러다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줄여가지고 제1회 대한민국 평상 박람회로 바꿨으면 돼요. 이를 박람회 어디서 했느냐? 바로 대전 DCC에 됐습니다.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대전은 이런 평상습의 가장 수범도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덕구가 2번째로 대전 지역에서 평상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덕구는 뒤에 이제 우리 민찬기 담당 공무원이 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덕구에 있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던지 2번을 전국 최우수 평상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유성구가 까먹었던 점수를 대덕구가 많이 보충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잘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유성구도 전국에서 평상도시 1등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전민동에 평상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안동에 또 만든 거 여러분 아시죠? 방송통신대학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평산센터를 또 만들고 있어요. 유성구가 전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영웅철 시장 제가 공약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으로 대덕구에 실시했던 배달 강좌제 여러분 알고 있죠? 5명이 모여서 어떤 강좌를 판단하는 강사를 파견 주셔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5명이 모여서 신청하면 강사를 집까지 보내줍니다. 자장면 배달하는 것처럼 집에 배달해줘요. 얼마나 고마운 죄예요. 우리가 모두 이동해서 가려면 여사람이 차 타고 가니까 교통비 들어가지, 대기 오염시키지 문제가 많을 텐데 한 사람만 이동해서 5사람, 6사람 모인 데를 가서 가르칩니다. 또 애를 데려가자만 하니까 집에서 애는 옆방에서 놀면서 엄마끼리 모여서 뭐 꽃꽂이를 배울 수도 있고 푸딩 만들기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붓글씨도 배우고 배달 강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강좌가 한 1200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1200명의 강사가 지금 5개국에 뻗어나가서 지금 강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대전 평생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들인데요. 이를 축제스 그 당시 영웅철 시장 홍성표 교육관 그리고 제가 2003년 3월에 한일 평상 세미나를 대전대에서 하면서 축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2003년도에 전국 축제됐고 2012년 7월에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을 저희가 개청을 했습니다. 선진국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저는 예의 역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을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OECD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한국을 부르지 않아요. OECD 국가만 대부분 선진국인데 한국은 OECD에 가입했습니다만은 선진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게 부족하게 됩니다. 사회 자본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요, IMF를 겪으면서 분리주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OECD 됐으니까 선진국이에요. 소득 25,000불이니까 선진국이에요. 딱 한 가지 부족해. 뭐냐? 사회 투자와 사회 자본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뢰와 규범이 안 지켜지고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공급이 없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말했다. 일찍이 중국의 관중이라는 제나라의 재상이 말했던 것처럼 나라가 건강하려면 4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첫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에 질서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 질서 제대로 지켜요? 엉망입니다. 딱지 뛴 놈을 갖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버리고 딱지를 끼어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질서 지켜야 됩니다. 규범이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라는 적어도 땀 흘린 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돼요. 편법을 쓰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노력한 사람들이 받는 사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80%가 믿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죠. 얼마나 깨끗하냐, 청렴하냐, 그 나라의 지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 이거 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청렴순위 44위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냐? 윗사람이 아랫사람 책임도 뒤집어 써주고 또 다 내 탓이라고 하면 아랫사람들이 목숨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전부 문제 생기면 아랫사람이 또 넘겨버려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결국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 텐데 일하지 않습니다. 모두 내 탓이라고 할 때 그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대전이 그럼 왜 대전이 사회자본을 앞서 부르짖느냐? 전국에 최초로 부르짖고 있거든요. 대전은 사회자본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회자본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자본은 신뢰와 규범과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대전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동춘당 송중기 이분이 우리 조선시대 예하드 정장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이분의 태극도서는 우리 인간사의 관계를 잘 기술하고 있고 질서를 바로잡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이 대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자본의 역사적 뿌리가 대전에 있다 생각해요. 또 실천적 사례가 뭐냐? 고려 말에서 조선족 사이에 표독 황씨들이 마산동, 여러분 그 대충 지금 잠겼습니다만 미륵원 가보셨습니까 혹시? 미륵원? 마산동에 미륵원이 있어요. 그 물에 잠긴 걸 건져서 이제 복원해 놨는데 표독 황씨들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고려 말 할아버지 때부터 삼남 지방에서 한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잠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미륵원이 있습니다. 이게 삼남 지방에서는 한양을 하면 반드시 동구 마산동을 거쳐가게 됐었어요. 경상도 사는 저런 사람. 그때마다 잠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준 것이 바로 표독 황씨들의 미륵원입니다. 이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인심 좋은 것은 대전의 마산동 소문나시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자본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왜 대전이 사회적자본의 선두 도시냐? 복지만고예요.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챙겨주는 배려의 어떤 복지문화.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저 사회자본. 또 민관협치. 전국의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좋은 데가 대전입니다. 말하고 떠들어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대전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있냐면은 세종시를 쟁취하면서 우리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가 됐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똘똘 뭉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은요, 진보단체는 보수를 꼴통이라고 그러고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안 만나요. 근데 대전만 서로 만나서 한마음 단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세종시를 쟁취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하다는 느꼈어요. 시민단체, 이 진보단체는 머리 있는데 손발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단체는 머리 없는데 손발이 있습니다. 둘이 합치니까 마징가 제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처럼 대전은 사회자본이 이미 풍부한도시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전은 지금 행정도시가 건설됐죠, 세종시. 그 다음에 과학벨트가 입주됐죠. 도청 이전한 거, 이것도 기회입니다.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도청 때문에 원도심을 또 발전시킬 수 없었는데 나가니까 이제 우리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빠져나가서 식당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발전 못해요. 빠져 잘 된다. 직업 때문에 우리 도시가 발전 못했는데 저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원도시를 멋진 대한민국 문화예술 메카가 될까? 이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오자가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 세종시하고서 대전은 새로운 수도권입니다. 신수도권. 여러분 자손들은 이제 수도권 주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서울만 목 빼고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전부 자식을 하면 서울을 보내고 노력했죠? 이제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전에 우리 자식들을 묶어둘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이 제일 좋은 대학교 어디예요? 서울의 제일 좋은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죠. 대전에서는 대전대학교 제일 좋죠. 충남대학교는 충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대학교는 카이스트예요. 근데 우리 대전 사람들이 카이스트 살기를 우습게 합니다. 제일 좋은 대학교는 충남대학교 얘기해요. 어떤 학생이 앞에서 버스를 탔답니다. 큰 모다리로 타니까 어떤 학생이 벌떡이 나더니 그 짐을 받아주고 자리를 비켜주세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 어느 대학 학생이라니까 이 학생이 카이스트 학생인데 카이스트 할머니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 해서 과학기술대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그래 공부 못하면 대학교 기술대로 다녀야 되는 그렇게 할 정도로 카이스트 무섭게 하는데 참 좋은 대학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만을 만들려면 이런 걸 한번 실천합시다. 자,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이웃끼리 인사하게 합시다. 인사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 하시지 리더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않고 내요. 않고 그냥 갑니다. 저는 인사하라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 무뚝뚝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올라타면 고개를 돌려서 광고 딱 들어오면 내려갑니다. 열심히 안 마주치려 딱 마주치면 째려봐 혹시 뭐 뺏길까 봐서 아주 삭막한 그런 아파트만 없애자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 환영 잔치도 해주고 또 자꾸 서로 여러 가지 동호회를 만들어서 묶어주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결국 사회적 자본은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좋은 동네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도 같이 하고 또 쓰레기도 같이 줍고 천이 있으면 그것도 잘 가꿔서 생태천도 만들고 하는 또 적용도 같이 한번 꼭 관리사무소 맡기지 말고 하기도 하고 시설 안전진단을 꼭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우리 주민 구성들 안전진단반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가화가 만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가정 친화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좋은 가정끼리 또 자주 만나고 그게 좀 확대되면 좋은 마을 잔치가 된 걸 기르겠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인성을 길러주고 효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봉사를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는 아이들 칭찬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나면 무조건 좋은 점을 하나씩 발견해 칭찬합니다. 아니 아무리 못된 놈도 뜯어보면 좋은 점이 하나 있거든. 하나 더 칭찬해주면 걔는 거의 자부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챙기지 말고 동네에서 인사 잘하면 너 참 인사 잘하니까 참 훌륭한 아이다 칭찬해주고 걔한테 상장도 주는 거예요. 모았다가 이게 동네에서 칭찬하기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으면 딱지를 붙였다가 나중에 상을 준다 동네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얻게 만들고 칭찬을 더 받을 노력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국가가 이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런 과정이 또 바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니까요. 짜내고 또 다른 마을은 더 좋은 사례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막 들어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넘치고 좀 사람 살만한 따뜻한 공동체 우리 마을 이거 만들어서 대전에서 우리 유성부인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앞선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전형 좋은 말 만들기를 열광해 주신